근데 지금 인산을 잘 뿌리지 않은 곳은 그런 뿌리털이 별로 없는데 인산을 잘 뿌린 곳은 뿌리털이 되게 많네요. 이건 저희가 직접 22년도 김천에서 시범 재배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좀 따뜻한 지방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 수액이 막 이제 돌려고 하나 봐요. 이제 물이 좀 똑똑 떨어지고 있나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샤인머스켓의 영양관리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부쩍 이제 점점 많아지고 계셔가지고요. 샤인머스켓 양분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루는 내용 하고 있고, 이제 저번 시간에는 질소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질소 부분 같은 경우는 야라비료가 어떻고 질산질소가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제가 제일 전달드리고 싶었던 건 질소를 비절시키는 시기는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그 시기에 비료를 공급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게, 결국에 질소가 이온 가능한 형태로 다 흡수가 되고 진짜 본격적으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비절이 되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질소를 언제 주고 말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형태의 질소를 주느냐.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제 분해가 예를 들어 2달, 3달 걸린다고 하는 암모니아태 질소나 요소태 질소를 준다고 하면, 4월달에 준다고 하도 4월달, 5월달에 줬다고 했을 때 실제로 샤인머스켓이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변하는 거는 7월, 8월, 늦으면 9월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때는 비절을 해야 될 때죠. 그러니까 7월, 8월, 9월에 질소질 비료를 좀 줄여서 넣고 싶더라도 그 전에 준 분해가 늦는 질소들이 땅에 많으면은 질소질의 비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시려면 좀 바로바로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료인 질산태 질소를 신경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인산은 그 샤인머스켓 작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수들 중에서도 포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근성 작물이죠. 뿌리가 얕기도 하고요,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금 발달도 좀 빈약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뿌리를 잘 발달시키고 뿌리 발달에 도움을 주는 양분 자체가 인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은 좀 이 불량한 근계 시스템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인산질 공급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고품질의 인산의 공급이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인산 요구도와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작물인 건 맞아요. 근데 뿌리 발달이 빈약해서 인산 흡수량이 적기 때문에 체내 인산 함량이 적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청근성 작물이니까 인산 흡수 어렵고요. 그리고 인산 자체가 토양에서 이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요 그림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의 형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집단 유동의 형태로 이동을 하는 질소와는 다르게 이동성이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2mm밖에 이동을 안 해요. 그리고 지온, 그 토양의 pH, 토양의 산도 등에 따라서 불용화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가정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산질 비료건 질소질 비료건 공급을 할 때, 추비 형태로 공급을 할 때, 특히나 과수 같은 경우는 비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땅 파가지고 비료 주지 않죠. 결국에 표토에 비료 성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표토에 있는 비료 성분이 심토까지 이동을 해야지 뿌리랑 만나가지고 흡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뿌리가 이제 이온 가로채기를 해가지고 흡수를 할 테니까요. 표토부터 심토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인산 같은 경우는 2mm밖에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씩 2mm씩 이동합니다. 근데 질소 같은 경우는 2mm가 아니라 한 번에 2cm씩 이렇게 10배 넘게, 2cm에 4cm씩 10배에서 20배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질소가 훨씬 더 흡수를 잘 한다라는 거고요. 인산은 더 큰 문제가 2mm 이동할 때 열심히 이동해서 지금 심도까지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다가 약간 산성인 흙과 만나게 되면은 철이랑 불용화가 된다거나 알루미늄이랑 불용화가 된다거나 좀 알칼리성 토양과 만나게 되면 칼슘이랑 불용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산은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나 청근성 작물인 포도 같은 경우는 인산의 이런 특성 플러스 청근성 작물,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인산을 더더욱 흡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인산을 많이 주면 됩니다. 그죠? 인산을 뭐 주세요? 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면 용성인비 주시는 분도 있고, 과석 주시는 분도 있고, 용가린 주시는 분도 다 있죠. 수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 그 양을 늘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고품질 인산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인산 같은 경우는 수확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면 지하부 발달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지상부 발달에도 영향을 끼치고 착과량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좋은 말입니다. 어쨌건 인산은 비료 3요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니까 인산 잘 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깨달아야 되는 건 인산은 잘 줘야 되는데요. 인산 자체의 특성상 잘 흡수하지 못하고요. 포도 자체의 특성상 더더욱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과수 작물들도 마찬가지지만 포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인산의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산을 잘 뿌린 밭과 인산을 잘 뿌리지 않은 밭들을 비교해 볼 텐데요. 이제 뿌리의 볼륨 차이랑 뿌리의 품질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요런 이제 뿌리털, 요런 뿌리털에서 이제 수분이랑 양분들 열심히 흡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인산을 잘 뿌리지 않은 곳은 그런 뿌리털이 별로 없는데 인산을 잘 뿌린 곳은 뿌리털이 되게 많네요. 이건 저희가 직접 22년도 김천에서 시범 재배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인산 잘 공급된 요 밭은 이제 요 제품. 액상 이제 폴리인산 제품이죠. 정확하게 폴리인산 가리 제품인데요. 슈퍼FK30이라는 제품 꾸준하게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산 주게 되면 지하부 발달, 지상부 발달, 착과량인데요. 착과량 부분에서 좀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가지의 무게, 지상부 발달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고품질 인산 뿌린 곳과 적게 뿌린 곳, 고품질 인산 뿌린 곳과 안 뿌린 곳, 고품질 인산 뿌린 곳과 안 뿌린 곳이 착과량 자체도 고품질 인산 뿌린 곳이 더 많고요. 지상부의 발달을 저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가지 무게 자체도 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산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인산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인산을 잘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산을 잘 공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방법은 인산 공급의 절대량을 늘리거나 두 번째 방법은 절대량을 늘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품질 인산을 공급하거나 라는 건데 그 인산 공급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토양 검정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그 직감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양 검정을 했을 때 꽤나 높은 확률로 제 체감상은 한 60-70%는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요. 그 유효 인산 같은 경우는 과다 범위로 측정이 되는 밭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은 밭에서 불용화되어져 있는 흙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인산까지도 검정 결과로 측정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용성 인산 같은 경우, 인산은 두 가지 형태밖에 없잖아요. 수용성 인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는 인산이고요. 구용성 인산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산의 일종이 구연산에 녹는 인산이죠. 하지만 저희가 토양 검정을 할 때는 이런 흙의 시료 자체를 물이나 구연산으로 녹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강산으로 녹이다 보니까 작물이 흡수할 수 없지만 흙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형태, 다 바꿔서 말하면 불용화된 형태겠죠. 불용화된 형태의 인산까지도 측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인산의 공급량을 절대적으로 늘리자라는 거는 불용화될 인산의 양이 더 늘어날 위험성이 있겠네요. 그럼 인산 자체가 낭비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불용화된 인산은 밭에서 염 형태로 존재하다가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양이온들과 달라붙게 될 거고요. 다른 양이온들과 인산이 꽁꽁 달라붙어서 토양에서 흡수가 불가능한 불용화 형태로 존재가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염류장애라고 부르죠. 실제로 음이온 침출도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온 침출도는 그 물을 대줬을 때 좀 용탈이 얼마나 쉽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나쁘게 생각을 하면은 양분들이 용탈이 되는 거니까, 양분들이 지하수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양분들이 낭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빨리 빠져나가야지 불용화가 안 되고 염류집적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인산염 같은 경우는 용탈이 잘 안 돼요. 침출이 잘 안 되고 땅에서 불용화가 진짜 심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인산염이 암모늄염이라든가 나트륨염 같은 것들, 정확하게는 흡착을 봐야 되니까 이제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양이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이온들과 인산이 꽁꽁 달라붙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H가 낮은 산성 토양에서는 철이나 알루미늄이랑 달라붙고 pH가 높은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칼슘이랑 달라붙고 꽁꽁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끼 끼고 염류집적 장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인 거죠. 포도는 인산을 잘 공급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인산 자체가 흡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포도나무는 뿌리 때문에 인산 잘 흡수 못하고
근데 인산을 잘 공급하면은 지하부도 발달했고 착과량도 늘었고 지상부도 발달했습니다. 인산을 잘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인산의 양을 늘려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일단 첫 번째로 경험상 그 밭의 토양 검정을 했을 때 유효 인산의 측정이 높았다. 그만큼 인산은 불용화된 형태로 밭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깨달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실제로 음이온의 침출도를 조사를 해보니 음이온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냐를 조사해보니 인산이 제일 안 사라지더라. 이렇게 안 사라지는 애들은 pH 조건에 따라서 붙는 애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건 양이온들과 단단하게 달라붙어서 이런 염류 집적을 일으키고 식물에게 염류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선 인산의 공급량을 무조건 늘립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 저는 추천드리는 게 폴리인산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구분하면 수용성 인산이랑 구용성 인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성 인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과석이 있을 거고요. 이제 구용성 인산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용성인비가 있을 거고, 이 용성인비랑 과석을 섞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용과린이라고 부르죠. 용과린은 수용성 인산이랑 구용성 인산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 수용성 인산 같은 경우는 초기에 좀 작용할 수 있는 인산이고, 구용성 인산 같은 경우는 작물이 열심히 자라면서 근권부에서 구연산을 내뿜으면 녹는 인산이니까 좀 중기 후기에 작용할 수 있는 인산이다. 그래서 뭐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 같으면 과석 정도, 옷거름으로 작용할 것 같으면 용성인비 정도, 아니면 섞여있는 용과린 형태를 좀 꾸준하게 공급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인산의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릴 수 없는 이유는 인산 자체가 워낙 그 침출도가 낮고 흡착도가 높기 때문에 불용화가 쉽게 된다라는 점이었어요. 인산을 이렇게 수용성, 구용성 구분하는 거 말고요, 정인산과 폴리인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인산은 그냥 일반적인 인산의 형태예요. 과석이 물에 녹으면 이 모양이 되는 거고요. 용성인비가 구연산에 녹으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어쨌건 근원 물질은 똑같은 거예요. 자연계에서 인산은 녹으면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억지로 붙여놓은 게 폴리인산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붙여있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발현이 되는 건데요.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pH 조건에 따라가지고 양이온들이랑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이온들과 불용화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이온이랑 되게 잘 달라붙는데요. 그게 불용화는 아니고 강한 결합으로 양이온을 끌어오고서 나중에 양이온과 인산을 그냥 식물 뿌리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이해할 때는 정인산, 얘는 양이온이랑 달라붙어가지고 불용화되는데 폴리인산 얘는 양이온이랑 달라붙어서 불용화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얘 정인산 2mm 이동할 때요, 얘 폴리인산 질소만큼 20mm, 40mm 이동한다는 거죠. 정인산이랑 폴리인산의 흡수율을 생각을 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저희가 실제로 김천에서 찍었던 요런 뿌리 사진의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요건 그냥 일반적으로 정인산 쓴 거고요. 요건 저희 폴리인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의 공급 형태, 인산의 공급량을 저희가 대폭 늘린 게 아니라 공급 형태만 보더라도 요런 식으로 뿌리털이 많이 자랐다. 뭐 지하부가 발달이 잘 되면 지상부가 어떻습니다는 저희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뿌리가 잘 뻗었으면 당연히 샤인머스켓은 좋겠죠. 그래서 폴리인산 부분 보시면은 정인산 같은 경우는 심토로 갈수록 점점 함량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이동성이 낮으니까요. 이동성이 낮은 데다가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다른 양이온들이랑 불용화가 되니까요. 하지만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표토, 심토 전부 다 일정한 양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동성도 좋고 이동하는 중간중간 양이온들과 불용화되지가 않으니까요. 이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정인산을 뿌렸을 때, 폴리인산을 뿌렸을 때 그 양이 실제로 토양에서 얼마나 줄어드냐라는 거예요. 토양에서 양이 들었다는 얘기는 밑으로 빠졌거나 식물로 들어갔거나인데, 인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빠지는 게 굉장히 힘들죠. 침출도가 제일 낮은 음이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 양이 토양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작물이 빨아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줄어드나 보니까 이 진한 초록색, 즉 폴리인산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정인산의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인산은 불용화되지만 폴리인산은 불용화되지 않고 땅에서 양이 줄었다, 작물로 들어갔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굉장히 빨리 또 지나가가지고요. 오늘은 인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인산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포도는 인산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산의 공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산의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인산의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 공급을 할 때마다 불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토양 검정을 해보니 불용화가 된 인산까지 검출이 돼가지고 토양 검정 결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고품질 인산을 공급하는 부분이죠. 불용화가 되지 않고 이동성이 좋은 인산을 공급하는 방법인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꼭 네 글자 기억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폴리인산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폴리인산 적용 실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작물들의 심근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이제 칼륨이랑 이제 칼슘 정도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어쨌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